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을이 왔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낮에는 최고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더위는 가을과 힘겨루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은 26.1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28도까지 올라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 27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모레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 12도, 안동 13도, 포항은 1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28도, 안동은 27도, 포항은 25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김천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6도까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금사과, 애플레이션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과값이 폭등했는데요. 기후변화와 농촌 일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과 주산지 경북이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과농업 대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 사과꽃 필 무렵 서리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철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30%나 급감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해답은 2년 전 경북 농업 명장에 뽑힌 포항시 죽장면 서상욱 씨의 농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벽이 연상될 정도로 기존의 방추형보다 나무 형태가 얇습니다. 광투과율이 높고 바람이 잘 들어 병해충에 강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도 한결 수월하고 특히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로봇가 사과를 딴다고 보면 로봇 센서가 쏘잖아요. 쏘서 이게 색깔이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해서 자기가 당도까지 땁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추형 크면 저 안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센서 수지를 못 하잖아요. 입 때문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축형 사과나무를 심어 무려 7헥타의 사과밭을 다축형으로 바꾼 서 씨의 농장에 배우려는 농민들이 한 해 2,000명 방문합니다.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일하기 쉽고 수확이 많이 나니까 또 좋고. 사과 농사를 저도 짓지만은 참 힘들겠다. 지금 어떻게 하겠노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는 노동력 등 생산비는 30% 낮추고 생산량은 2배 늘릴 수 있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6,000헥타, 도 전체 3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기술 보급과 지원을 통해 부자농부 만들기에 나섭니다. 죽장 상옥에서 전국 최초로 완전히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포항 전 농가에 사과 농가에 확대해서 농가 수입이나 또 사과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배 품종 특화, 유통구조 스마트화를 통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사과 주요 생산국의 절반에 그치는 생산성을 높여 사과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역 소나무 재선중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지난 27일 특별방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과 장기면 등은 현재 소나무 재선중병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니라 병해충에 강하고 잘 자라는 화렵수종으로 새로 조림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수종 전환 사업을 위해 주민들과 전문가, 산림청 등과 논의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울진군이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는 물론 산불 감시원도 예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상 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헬기로 항공 예찰을 실시합니다. 최근 울진군과 인접한 영덕군과 봉화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울진군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과 정규직은 임금이나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330명은 2개월에서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인턴 기간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 채용형 인턴을 최초 도입했는데 이전 수습직원 채용 때도 성과급은 수습기간을 제외했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턴 때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 이전에 뽑던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며 성과급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채용형 인턴을 거친 직원 330명에게 성과급 등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에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280명이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연수는 사실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로 이루어지는 좀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형 인턴에 대한 이딴 차별 금지 판결로 기간제와 수습, 인턴 등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가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는 10월부터 8살 아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새 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아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가 2명이면 주 2일, 3명이면 주 3일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민원이나 현장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동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인데요. 내년까지 남은 2년간 558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회마을 강 건너 부용대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나와요! 커다란 불덩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긴 줄에서는 불꽃이 흩어집니다. 불꽃 아래 유람선에서는 흥겨운 가락과 함께 시회가 벌어집니다. 8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 대표 낙화놀이이자 풍류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입니다. 음력 7월 보름밤에 행해지던 것을 세계유산 허회마을의 야간 콘텐츠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데 매회 관람객이 백사장을 가득 채울 만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보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뻤고요. 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주와 강릉, 목포와 함께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런 킬러 콘텐츠 개발과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탈춤공원을 시작으로 월영교, 와룡터널로 이어지는 3.5km 구간에는 꽃길과 경관 조명, 물길 체험 등의 테마화 거리 사업이 추진되고 성락철교는 카페, 전망대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안동호에는 수상 공연장이 조성됩니다. 하회마을 원도심에 이어 도산서원 권역에서는 유교 콘텐츠 활성화, 예끼마을 예술 테마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또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 개발,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 스마트 통합 관광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준비 단계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체 사업비 957억 원의 절반이 넘는 558억 원이 내년까지 남은 2년간 집중 투입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여러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관광 거점 도시 안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56%로 충남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인 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경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군집 드론 미디어 아트쇼 시행을 위한 실증 사업을 벌이고 2026년부터는 군집 드론 아트쇼를 지역의 상설 공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신라예술제 개막식에선 드론 300대의 아트쇼가 열렸습니다. 영주에서 열린 전국 항공정비 기능대회에서 경북 항공고등학교가 고등부 전 종목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고등학교 최초로 비행기 정비사 과정을 운영 중인 경북항공고는 지난해 헬기 정비사 과정까지 추가로 지정받는 등 항공정비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수연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넓은 작업 공간 안에서 작업 중인 학생들. 이것은 항공정비기능대회가 열리는 경북항공고등학교인데요. 항공정비기능대회는 항공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정비 기술을 선보이고 노하우를 교류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항공정비 관련 학과, 학교에 있는 그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기량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선보이면서 선진 기술들을 이제 서로 교류하고 습득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맞춤형 항공정비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항공정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항공정비 관련 고등학교, 대학, 공군, 육군 등 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단 선발되고 나서부터 열심히 준비했고 대회하면서 사실 준비했던 것보다 좀 못했던 모습이 있어서 사실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처음 겪는 대회 잘 준비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대회 준비를 하고 싶어서 선수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미처 참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올해 꼭 그 결실을 맺고 졸업하고자 다시 한번 대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경기 종목을 다 끝낸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의 성적 우수자 7명에게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훌륭하게 잘 과제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고 곧 열릴 중국 국제 상하이 국제기능대회에 출전해갖고 성적을 거두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수현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안강읍 근계리 일대 19만 300제곱미터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가 끝남에 따라 이 일대 토지 경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 현황을 바로잡는 정부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경주시 16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끝내고 올해는 간포읍과 안강읍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공공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 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정원보다 18명 적고 울진군 의료원과 포항 의료원도 의사 수가 정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울진군 의료원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가 문을 닫는 등 의료원마다 일부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더위는 가을과 힘겨루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은 26.1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28도까지 올라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 27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모레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은 12도, 안동 13도, 포항은 1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28도, 안동 27도, 포항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김천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6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고령은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8도, 고령은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오늘 영주는 1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7도, 영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덕의 아침 기온 14도, 포항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영동 26도, 포항은 2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